안녕하세요. 틱톡 640만 크리에이터이자 최초 크립토 아이돌 엑시시스터즈 멤버이자 또 2022 컨텐츠가 전부 다 작가로 활동 중인 허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루이커버리에서 활동 중인 버추얼 휴먼 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아름다우셔서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도 진짜 많이 찾아봤고 또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모습도 봤는데 와,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막 두근두근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틱톡에서 이제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 듀자매로. 그래서 많이 얼핏얼핏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훨씬 예쁘시고 얼굴 진짜 조망만하시고 그리고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제 또 640만 또 틱토커를 또 뵐 일이 있겠어요. 루이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은 열정. 제가 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원래는 그 걸그룹 더시아라고 발라드 그룹으로 저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도전해볼까 해서 듀자매를 만들었고 그러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볼까 해서 저도 부캐를 루이처럼 부캐 좀 새로운 캐릭터 만들고 싶다 해서 또 엑시시스터즈를 만들고 또 이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책까지 써보면서 여러 가지 열정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이렇게 관심 있고 흥미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도전하기 어려운 종목들이잖아요. 사실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열정이 진짜 멋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요즘 또 워낙에 재능 있고 끼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혹시 작가님만의 틱톡 꿀팁이 있다면 혹시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어제도 그걸 했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1시간씩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또 인스타그램 모든 플랫폼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유행어가 유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틱톡을 하시는 분들은 2년, 3년 전에 유행했던 아무 노래 챌린지를 지금 와서 이제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을 놓치면 이제 트렌드를 한번 놓치게 되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꼭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요즘 트렌드가 워낙에 빨리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저는 1시간씩 투자하는 게 정말 딱 바람직하고 저를 위한 일인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또 드네요. 저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틱톡을 하면 무조건 춤을 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1세대 틱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흘러갔던 시장이 이제 2세대, 3세대 크리에이터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전문가 영역도 이렇게 넓어졌고 한 것처럼 틱톡도 춤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전달 콘텐츠도 기승전결 중에서 유튜브는 기승전결 이렇게 한다면 틱톡은 결론만 말해주는 식으로 굉장히 짧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정보 콘텐츠도 있고 패션 콘텐츠, 펫 콘텐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팔로워가 제가 640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까 더 높게 불러주셨잖아요. 그 40만 명은 강아지 채널이에요.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채널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저 자신한테도 되게 어색함도 많았고 이질감도 조금 들었던 게 있었어요. 처음 시도해보는 장르이기도 했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부캐 일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캐릭터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하고 싶었던 걸 오롯이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듭하면서 저도 이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루이 자체를 제가 많이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뿌듯함을 많이 얻어가고 저 스스로도 되게 기쁨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점이 엄청 컸는데요. 본캐와 부캐 그 중간 사이 항상 틱톡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게 진짜 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엑시시스터즈 캐릭터가 됐을 땐 캐릭터 딱 가발을 쓰고 옷을 입었을 땐 정말 세상 밝고 모든 것들이 행복한 그 캐릭터가 되고 또 이제 벗었을 땐 그냥 저 자신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누워서 쉬고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단점은 못 찾았지만 분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귀찮다. 숙명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보다 루이가 더 먼저 큰 시도를 했고 그래서 아마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루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책에다가 막 쓰면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버추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아지고 하면서 많이 더 유명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뭐 감히 뭐 어떤 조언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성장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아이돌이나 아니면 스타를 좋아하다가 굉장히 실망한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 아이돌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나의 전 일생이 뭔가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100% 마음을 줘도 상처받을 리가 없고 이런 점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작사 입장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정말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런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인플루언서가 모두 버추얼 유튜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10위까지 전부. 한 명을 빼고였는데요. 한 명은 우리나라 정치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네. 그것도 의외다. 네, 그것도 의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을 만들면 정말 길어봤자 수명이 뭐 10년, 짧으면 뭐 3년, 5년, 7년인데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게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저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다고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원이 낭비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이 세대가 지나도 계속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SNS나 유튜브, 틱톡 이런 게 잘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던 것 중에 하나는 대리만족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무조건 자기 얼굴을 노출시켜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반면에 요즘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오로지 컨텐츠만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저나 작가님처럼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또 대리만족도 하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더 발전이 무궁무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는 인터넷에서 콘텐츠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제한 복제가 되었었죠. 근데 이제는 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것을 NFT로서 하나의 토큰으로 발행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진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BTS를 좋아하는데 BTS의 뮤직비디오를 제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다. 제가 나 몇백만, 나 얼마 돈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의 그 온도 차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파급력이 엄청난. 근데 이전에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도 여기서 보고 너도 여기서 보고 모두가 보는데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엑시시스터즈 뮤직비디오도 슈퍼레어에서 이제 NFT로 발행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나중에 엑시시스터즈가 엄청 유명해졌을 때 나는 샤넬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처럼 나는 엑시시스터즈의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 사람들이 와 할 수 있겠죠? NFT는 조금 다른 게 많이 공유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요. 많이 공유가 될수록. 그래서 요즘에 밈도 다 NFT로 발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유명한 양캔 밈이 약 7억 원에 판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재밌죠. 그래서 저도 NFT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게 틱톡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밈을 만들어내는 공간. 그래서 틱톡도 NFT 발행을 시작을 했고 네, 틱토커들도 자신의 영상을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제 막 NFT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SNS 활동이랑 또 NFT를 접목하면 새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그저 전달받을 때보다 또 이렇게 또 쏙쏙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 들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성인이 된 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 접했더라고요. 우와. 고등학생 때 이제 막 유튜브가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막 틱톡 시작하고 그때 틱톡이 또 성장 발판에 있어서 여러 인플루언서들한테 연락하고 이런 단계들이 막 시작할 때쯤 제가 접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저도 또 저 나름의 충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15초, 30초짜리가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돌 안무도 틱톡에 맞춰서 구상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짧은 쇼츠에 맞춰서 안무도 제작도 하고 노래도 제작도 하고 이런 타겟팅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제일 신선한 요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고요. 네,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고 아직도 루이를 하기 전에도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실행해야 하지? 왜냐면 또 막상 하려면 꾸준히 해야 하고 편집도 해야 하고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제가 잘 루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활동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작가님도 뵙고 여러 가지 조언 들으면서 앞으로 네, 더 높은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유튜브를 보통 먼저 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틱톡을 먼저 접근한 케이스예요. 유튜브는 사실 시도는 했었는데 제가 지속 가능성 있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미 좀 어느 정도 포화라고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 내가 그 10대의 카메라를 이길 순 없다. 지금 여기도 3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플랫폼은 뭐가 될까라고 보다가 이제 중국에서 틱톡이 거의 유튜브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 이제 틱톡을 통해서 스타가 되고 그 스타가 돼서 전국을 여행하면서 콘서트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보스는 10대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경계가 정말 사라졌구나. 예전에는 무조건 아이돌로 데뷔를 하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만 이 공연을 다닐 수 있고 한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성장을 하고 유명해지면 그 경계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틱톡을 키워봐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한 3년 반 전에 아무도 틱톡을 거의 시작하지 않았을 때 틱톡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시작했다면 6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먹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예전만큼 그렇게 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 시장에는 인플루언서와 그 플랫폼이 같이 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제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를 엄청 밀어줘서 저는 댓글이 제발 추천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나올 정도로 추천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잘 된 거지, 지금 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PPL 광고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립스틱에 보여주고 PPL 광고가 있고, 또 브랜디드 광고, 아예 그 광고를 이렇게 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하는 브랜디드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챌린지 광고라는 게 있어요. 사실 틱토커의 주 수입원은 챌린지 광고인데요. 아무 노래 챌린지에 참가를 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데요. 이제 특히 음악 산업에서 지금 틱톡의 역할이 엄청 커지면서 음악 챌린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미국의 뭐 도자켓 어떤 회사에서 챌린지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틱토커 인플루언서들을 쫙 섭외를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하고 그 바이브가 이렇게 쫙 퍼지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요즘 많이 챌린지 광고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챌린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광고인지 광고가 아닌지를 정말 귀신같이 이제 알아보는 능력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이게 광고다 싶으면 바로 스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통해서라도 이게 광고인지 알지만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끝까지 본다, 이렇게까지 발전이 된 거고요. 그리고 4번째는 챌린지의 광고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루이가 만약에 틱톡에서 유명해졌으면 루이를 어떤 뭐 음료 챌린지의 모델로 사용을 해서 루이가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광고 영상으로 퍼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요즘 보다 보면 유튜버들이 거의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아프리카 TV처럼 이렇게 별풍선을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틱톡에서도 라이브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돈을 스티커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제가 스티커를 이렇게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꽃 보내기 이러면 이렇게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그 커머스가 틱톡으로 엄청 많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이 옷 너무 사고 싶다 하면 루이가 이 옷을 입고 춤을 춘다 이러면은 제가 클릭하면 타오바오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거죠. 아니면 뭐 라이브 커머스로 이 옷은 어떻고요?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사고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수입처가 열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Z세대의 특징 때문인데요. Z세대의 집중력이 몇 초일까요?
30초? 오, 되게 길게 보셨는데 한 7초에서 9초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저만 해도 집중력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일들도 있고 볼 것들도 너무 많고 이 하나의 콘텐츠가 나를 집중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보다 전 틱톡을 사실 조금 더 좋아했었는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저는 바로 결론이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참아서 틱톡에서는 결을 먼저 알려주니까 정보도 틱톡에서 많이 얻었고 운동 콘텐츠도 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게요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Z세대의 특징 때문에 네, 그 짧은 영상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음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 가요들은 아직 비슷비슷한데 팝송만 들어도 원래 저희가 이제 1절, 2절 그리고 브릿지라고 하는 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3절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는 게 이제 노래의 전형적인 진행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브릿지라는 단계도 많이 삭제되고 3절이라는 단계도 많이 삭제되고 노래가 보통 3분 40초에서 4분 정도 갔다면 요즘은 3분 안에 2분 이렇게 끝나는 곡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제일 예로 들 수 있는 곡이 저스틴 비버의 Stay 라는 곡인데요. I need to stay and I told you that 이 노래가 정말 빨리 끝나요. 그 저희가 다 아는 그 후렴 부분만 몇 번 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나 틱톡 같은 이런 SNS 시장 말고도 요즘은 전체적으로 되게 다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지 않나. 노래도 완곡을 듣기보다는 후렴만 빠르게 치고 빠지고 근데 그것도 SNS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안에서 짧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느낌? 사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만 짧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또 아쉬운 거죠. 그 원래의 감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또 트렌드에 맞춰서 가기에는 그런 발판이 또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중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Z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왜냐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저도 이제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만들면서 엑시시스터즈를 만들면서 곡을 그 아이유 라일락을 작곡한 작곡가님과 저희와 함께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곡가님께 저희가 주문을 했던 게 최대한 짧게 만들어달라. 1분 30초 정도면 적당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완전히 밈화될 수 있게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같이 그 저희가 밈화될 수 있는 춤도 완전히 틱톡을 겨냥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립토 업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타겟팅하고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자주 하는 제스처들 뭐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다, 뭔가 컴퓨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춤도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릴나스 X라는 지금 미국 최고의 가수죠. 올드타운 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틱톡에서 밈이 되면서 정말 무명의 가수가 한순간에 빌보드 차트에서 가장 오랜 시간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 곡도 1분 50초예요. 굉장히 네,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읽으셨다. 앞으로 정말 콘텐츠가 전부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은 이미 포화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콘텐츠가 전부다를 읽고 그 흐름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하고 전문적인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루이도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나의 컨텐츠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그 컨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부캐라고 이질감을 가져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의 발판으로서 저희가 미래와 자연적으로 스며들듯이 접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작가님 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루이 커버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